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재고자산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에 재고자산의 비용의 인식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판매로 인한 비용의 인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의 평가로 인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뭐 판매로 인한 비용의 인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거 바로 매출원가죠. 우리가 재고에 대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재고 자산과 관련해서 차변에 기초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매입액이다라고 해서 순 매입액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기말 재고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고에 대한 취득 원가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중에 판매가 되면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도 매출 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출 원가는 바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때 매출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 비용이 이렇게 차감이 되어서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구하게 되더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렇게 매출 원가로서 판매가 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여기를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기말 재고에 대한 평가요. 자, 기말 재고에 대해서도 평가로 인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원래 기말의 재고 자산이잖아요. 자산. 이 자산이 왜 비용이 되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기말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0개의 재고를 하나당 200원짜리의 재고로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기말에 가서 그 재고 자산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이 200개짜리가 얼마가 되었냐면 180개로 줄어들었고요. 가격도 단가가 200원이었던 게 180원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저가법 배우고 오셨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량에 대한 감소도 있고 가격에 대한 감소도 있었다. 우리 이 부분을 모두 다 인식해서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량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느냐, 가격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느냐. 자, 누가 1순위다? 수량. 수량에 대한 감소를 먼저 인식하시고 두 번째, 가격에 대한 감소를 두 번째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수량을 인식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가격은 떨어지기 전 상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로 수량에 대해서 200개가 180개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개가 감소했으며 그에 대한 가격은 하나당 200원씩입니다. 아니, 이들의 가격은 얼마이더라? 라고 하면은 20개에 대해서 200원씩 4,000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4,000원은 우리가 이것을 감소되고 마모되어서 사라진다라고 해서 감모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가격에 대한 하락입니다. 가격의 하락을 할 때는 이미 수량이 하락한 다음이죠. 수량이 하락한 다음이니까 180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의 하락을 인식하자. 200원짜리였던 게 이제 180원짜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20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600원이 나오고요. 이들을 우리는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어떻게 처리하느냐? 만약 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4,000원이랑 그다음 평가 손실에 대한 3,600원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될 거냐면 매출 원가 쪽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여기 기말 재고 가격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4,000원이나 3,600원에 대해서 모두 다 7,600원만큼이 매출원가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원래 재고라는 게요. 수량이 200개, 그 다음에 가격이 200원씩 해서 이는 4만 원짜리였던 거죠. 자, 원래 기말 재고가 4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도 하락하고 그다음 수량도 하락하면서 180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0원짜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32,400원짜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4만 원짜리가 32,400원짜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럼 32,400원짜리가 되면 그 나머진 사라진 가격은 어디로 간 거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사라진 가격이 7,600원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 7,600원이 바로 매출 원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 감모 손실이 정상이니까 이 4,000원이 매출 원가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감모 손실이 어디로 갔다라고 한다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상태로 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원가로 넣지 않습니다. 자, 만약 이 재고와 관련된 T 계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자, 기초가 있고 매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말이 있고 여기에 매출 원가다라고 했을 때 나온 가격 중에 원래 여기가 4만 원이었지만 32,400원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 감모 손실 4천 원이 우리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타계정 대체를 통해서 즉 다른 계정이라 하면 우리 영업외 비용으로 보내게 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매출원가 쪽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만큼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보여주자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이 사라지더라. 4,000원. 그 재고자산의 적유에 대해서는 숫자 8을 기록해주자.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부르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감모손실 회계처리하게 되면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900번대 코드로서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계정을 그렸을 때 여기 4만 원짜리가 32,400원이 되면서 모두 다 매출원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평가 손실이나 감모 손실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근데 만약에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정상 감모 손실은 따로 타계정 대체로서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앞에 있는 수량 감소와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가격의 감소에 대한 설명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심플하게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감모 손실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매출원가에 들어가게 되는 건 어떤 감모 손실이라고요? 정상 감모 손실.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 처리. 그래서 얘 코드 번호가 900번대 코드로 쓰이게 될 거라고요.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결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매출원가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타계정 대체로서 이렇게 비정상 감모 손실로 가게 되는 상황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만 제가 8번 타계정 대체를 붙인 이유 아시겠죠? 얘는 어차피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만 타계정 대체로서 영업의 비용에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T계정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다음 가격의 하락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수량의 하락을 인식하고 온 이후에 가격의 하락을 인식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라고 하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으로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우리 평가 손실만 인식하자라고 했죠. 평가 이익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평가 손실로 이렇게 기록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뭘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매출원가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만 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에 대해서 아예 저렇게 평가 손실에 평가 충당금을 만드는 내용으로 가지 않고 그냥 차변에 매출 원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처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매출 원가로 가겠지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인식하는 단계는 사실은 이렇게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이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에 재고가 10이 있었고요. 매입이 90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기말 재고가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기말 재고가 30으로 나머지가 매출, 원가 7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평가 손실이 3이 있었더라는 거죠. 3. 그럼 평가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초가 10이고 매입이 90인데 기말이 30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 재고자산의 평가 충당금 3이 기록이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기말의 재고자산은 30이 아니라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을 하다 보니 기말의 재고자산은 얼마가 되더라? 27이더라. 자, 그렇다면 기초에다가 매입액은 더하고 기말을 차감해서 매출원가가 기록이 될 텐데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100에서 27을 빼게 되면 73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봤어요? 우리 기말 재고자산에 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평가 충당금이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알아서 재고자산의 가치, 기말 재고자산의 가치가 깎이도록 보이면서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형태로 간 거죠. 이런 충당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손충당금 기억하실 거예요. 대손충당금이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매출채권에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을 했었잖아요.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기말 재고자산의 마이너스 형태로 차감하는 형태로 들어가 보면 알아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깎이면서 매출원가가 상승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에 차감하는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해서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자, 평가 손실이 초래되었던 상황이 해소가 되어서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었어요. 3만 원만큼. 자, 그러면 30에 대한 재고자산이 시가가 장부 가격이 30이었는데 시가가 27이 되었어요. 라고 해서 시가로 맞춰서 3만 원의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장에서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아니면 TV나 매스컴을 한번 타게 되는 거죠. 혹은 아니면 가뭄이라든가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 재고자산의 가치가 막 시장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공급은 없고 수요는 넘쳐나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27이었던 게 28도 되고 29도 되다가 어느 순간 30도 되고 어느 순간에 35까지도 이렇게 치솟아 올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35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5까지 이렇게 평가 이익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에서 이렇게 28, 29 되는 것들은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이 바로 30이요. 즉 최초의 취득원가, 이 장부가요. 최초의 장부가에까지는 우리가 가격의 회복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가격의 상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팠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프기 전보다 막 더 좋아져서 슈퍼우먼이 되거나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팠던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는 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아팠던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까지만, 그래서 최초의 취득원가까지, 최초 가격까지만 우리가 상승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분을 인식할 때 회계 처리는 지금 내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평가 충당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만들어놨던 평가 충당금을 가져다 쓰시면서 대변에는 평가 충당금이 다시 되돌아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환입의 형태로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했을 때 상승분을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의 환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평가 충당금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했다면 이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다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해서 매출원가가 이렇게 돌아오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때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거구나. 별도로 이들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식회사 제주도 내 기말 재고자산 실사 결과 실제 재고 수량은 1,200개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 수량이 1,200개, 장부상 재고가 1,500개. 그러면 수량에 대한 변화부터 먼저 인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량에 대한 변화, 1,500개였던 게 1,200개로 이렇게 300개만큼 감소를 했네요. 자, 300개 감소를 했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추정 판매 가격과 추정 판매 비용이 있어요. 즉, 우리가 순실현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금액일 텐데요. 110원에서 40원을 차감하게 되면 현재 70원의 가치입니다. 물론 취득 원가보다 가격이 지금 현재 시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시가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건 그 다음 단계예요. 우리는 일단 수량에 대한 감소를 인식할 때는 아직 가격의 감소는 인식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 취득원가 100 그대로 가져다 놓고서 감모 손실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0개에 100이다라고 하니 3만 원의 감모 손실이 발생했네요.
자, 그러면 3만 원의 감모 손실이 나온 것은 1번과 2번에 있고요. 두 번째 평가 손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에 대한 감소를 인식했다면 두 번째는 가격의 감소를 인식하며 가격의 감소는 평가 손실이 될 겁니다.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수량은 이제 1200개로 수량은 이미 감소된 이후의 수량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가격은 원래의 장부 가격이 100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순실현 가치가 70원이 된 상황입니다. 즉 30원만큼 가격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러면 1200개라는 현재의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30원씩 가격의 가치의 하락을 인식한다면 36,000원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이 36,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 답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량의 감소를 인식할 때에는 아직 가격의 하락은 인식하기 전이었더라. 그 다음 가격의 하락을 인식할 때에는 우리가 수량의 감소를 인식하고 온 이후니까 감소된 현재의 재고 수량을 가지고서 가격의 하락을 인식해주자. 가격의 하락은 추정 판매 가격의 판매 비용을 고려한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서 장부가액과 순실현 가치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하락한 부분을 평가 손실로 인식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번입니다. 역시나 같은 형태의 포맷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장부상 재고가 1100개이다. 그 다음에 자 수량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실제 재고 수량이 900개이다. 사라진 재고는 200개, 그 가격에 100원. 자, 200개에 100원이면 2만 원의 감모 손실. 그 다음 두 번째,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900개의 수량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순실현 가치가 지금 현재 얼마이더라? 90원. 100원짜리랑 90원짜리랑 비교를 하게 되면 10원의 가격의 하락이었다. 10원의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9,000원의 평가 손실.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세무 1급에서 사실 같은 포맷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전에 기출문제를 풀고 갔던 친구들은 좀 땡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입니다. 중앙에 1월 1일 날 기초상품 재고액이 30. 자, 기초가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T계정을 그렸어요. 그 다음 매입 원가는 150. 자, 매출액이 176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심. 176만 원의 매출액에다가 뭐를 곱하셔야? 원가율을 곱하셔야지만 여기에 바로 매출 원가가 기록이 되겠죠. 자, 원가율이 얼마냐 봤더니 원가율은 안 알려주고 이익률이 30%래요. 그럼 이익률이 30%라는 것은 1-30%, 다시 말해 나머지 70%가 원가율이겠다. 자, 계산기 가지고서 계산해 보시면 176만 원이다. 곱하기 70%다. 0.7. 자, 123이 000이 되겠네요. 123만 2천 원. 자, 123만 2천 원이다 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기말재고 금액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차변의 합계 180만 원, 대변도 동일하게 180이 되어야 한다. 차대변의 밸런스 맞춰서 123만 2천 원이다 라고 차감을 해주시면 여기가 56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자, 장부상 기말재고는 56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실사 결과 재고자산 가격이 39만 8천 원으로 밝혀졌대요. 그러면 39만 8천 원으로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사라진 재고, 실사 결과 사라진 감모 손실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냐면 39만 8천 원이다 라고 해서 차감을 해주시면 17만 원이 나오네요. 그 차액 17만 원어치가 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량의 감소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7만 원의 정답이었습니다. 장부상 재고는 56만 8천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9만 8천 원밖에 없더라. 17만 원어치가 사라졌다. 자, 매출원가 구하실 때 조심할 점, 매출액에다가 원가율을 곱해줘야 된다. 원가라는 것은 전체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게 30%니까 나머지 70%가 원가 비중이다 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4번입니다. 한겨레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결산뭉개로 올바르게 회계 처리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수량에 대해서 실제 수량이랑 비교했을 때 사라졌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수량에 대한 감모 손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 장부가 2,000이었는데 실제가 1,500개, 수량이 500개가 감소했네요. 장부상 단가 금액은 얼마였냐면 4,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이 하락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500개의 하락에 대해서 4,000원씩 하게 되면 200만 원.
200만 원의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이제 감모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하락도 인식을 해주자. 가격은 지금 현재 실제 수량 1,500개를 기준으로 하게 될 텐데 얼마나 가치가 깎였어요? 라고 해서 봤더니 판매 가능 금액에 판매 관련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순실현 가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5,200원에다가 마이너스 1,500원이다 라고 하시면 3,700원. 자, 3,700원. 그럼 장부상 단가랑 비교를 해보자. 4,000원짜리가 3,700원으로 300원씩 가격이 하락한다. 자, 그러면 300원씩 가격이 하락하며 그 개수가 1,500개다라고 하니까 45만 원의 평가 손실이 인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모는 전액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대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면 모두 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얘들은 결국에 매출원가 쪽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봤을 때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아이들을 찾아봅시다. 200만 원짜리를 영업의 비용으로 가져가야 돼요. 자, 여기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가격에 대한 내용이겠죠. 가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감모 손실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이 가격에 대한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지우고 났더니 어차피 정답은 1번이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차변에 영업의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900번대 코드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200이죠. 물론 이게 실무였다고 한다면 타개정 대체로 이렇게 체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무가 아닌 이론 형태이기 때문에 타개정 대체는 생략하고 어쨌든 상품의 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가격에 대해서는 원래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써야겠지만 어쨌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매출원가라는 비용에 가산하게 될 것이다. 차변은 비용이 발생할 때 쓴다. 비용의 발생, 매출원가의 증가, 차변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큼이 매출원가로 들어간다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차변에 매출원가라는 표현보다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라고 써주는 게 더 올바른 내용이겠지만 의미 전달로서는 어차피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매출원가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죠.